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한 노인이 작은 거북이를 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처럼 보였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로 이끌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수상한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멀고 외진 바닷가, 파도가 밤낮으로 하얀 모래사장을 쓰다듬는 그곳에 푸른 언덕 너머 숨겨진 작은 어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얽힌 신비롭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낡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 어부 탐이었습니다. 탐 노인은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구름처럼 하얗고 깊은 눈빛에는 마치 바다가 깃들어 있는 듯한 삶의 흔적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길 예전에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나 수년 전 몰아친 거센 태풍이 그의 집과 가족, 그리고 미소마저 모두 휩쓸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고요히,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죠. 매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해가 지면 희미한 등불 아래 홀로 저녁을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탐노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가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었고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그물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거나 그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치 바다 그 자체처럼 살아갔습니다. 드넓고 조용하며 무엇이든 품어주는 그런 존재로 말이죠. 매일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 전 그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배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조각난 나무로 수차례 수리된 낡은 배였지만 수년간 그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과 기름, 약간의 소금을 살 만큼만 잡았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바다가 준 만큼만 가져야지. 욕심부리면 바다가 화내거든. 어느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막 떠오르던 그 시간, 탐노인은 평소처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유난히 잔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에메랄드빛 비단이 펼쳐진 듯했고 갈매기들은 떼지어 날아다니며 명랑하게 울어댔습니다. 그는 산호초 근처의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곳은 늘 좋은 어획을 안겨주는 곳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뿐만 아니라 낯선 생명체 하나가 함께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바다 거북이였습니다. 등껍질은 어두운 색이었지만 햇빛에 반사되는 무늬는 반짝이며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물이 다리를 죄고 꼬이면서 살이 찢긴 듯했습니다. 탐노인은 급히 그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의 몸에 걸린 그물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널 해치지 않아. 그저 작은 선의를 가진 늙은이일 뿐이야. 놀랍게도 거북이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전혀 도망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눈망울에는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북이를 조심히 배 위에 올리고 서둘러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그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근처 숲에서 따온 약초를 덧대 치료해 주었습니다. 거북이는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오히려 편안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탐노인은 마치 친구를 돌보듯 거북이를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잘라 먹이고 부드러운 천으로 상처를 닦아주며 해질 무렵이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
거센 파도가 모든 것을 앗아갔던 날의 기억.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이야기했고, 거북이는 조용히 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경청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거북이의 상처는 점차 회복되었고, 가끔씩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탐 어르신, 또 친구가 생겼네. 그러던 어느 날 바다는 마치 거울처럼 고요했고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푸르게 펼쳐졌습니다. 탐 노인은 그날따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거북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도착하자 거북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반짝였고 곧이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북이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노인장이여. 그 목소리는 마치 심해에서 울려오는 듯 낮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해주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거북이가 아니라 용왕님의 사자입니다. 이제 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용왕님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당신을 수중 궁전으로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탐 노인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북이가 말을 하다니? 게다가 용왕의 사자라니? 평생 바닷가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전설을 들었지만 자신이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되리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난한 늙은이에 불과한데 용왕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기에 가장 마땅한 인물입니다. 거북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실 준비가 되셨다면 제 등 위에 올라타 주세요. 제가 당신을 수중 궁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욕심도 없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이 따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북이의 등에 올라탔고 그 순간 푸른 물결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둘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깊고도 신비로운 세계로 그렇게 아주 평범했던 선의의 한 행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중 궁전으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탐 노인은 마치 친구를 돌보듯 거북이를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잘라 먹이고 부드러운 천으로 상처를 닦아주며 해질 무렵이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 거센 파도가 모든 것을 앗아갔던 날의 기억.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이야기했고 거북이는 조용히 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경청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거북이의 상처는 점차 회복되었고 가끔씩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탐 어르신, 또 친구가 생겼네. 그러던 어느 날 바다는 마치 거울처럼 고요했고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푸르게 펼쳐졌습니다. 탐 노인은 그날따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거북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도착하자 거북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반짝였고 곧이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북이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노인장이여. 그 목소리는 마치 심해에서 울려오는 듯 낮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해주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거북이가 아니라 용왕님의 사자입니다. 이제 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용왕님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당신을 수중 궁전으로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탐 노인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북이가 말을 하다니? 게다가 용왕의 사자라니? 평생 바닷가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전설을 들었지만 자신이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되리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난한 늙은이에 불과한데
용왕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기에 가장 마땅한 인물입니다. 거북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실 준비가 되셨다면 제 등 위에 올라타 주세요. 제가 당신을 수중 궁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탐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욕심도 없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이 따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북이의 등에 올라탔고 그 순간 푸른 물결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둘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깊고도 신비로운 세계로 그렇게 아주 평범했던 선의의 한 행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중 궁전으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바닷속 풍경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산호초가 마치 반짝이는 꽃밭처럼 펼쳐지고 다채로운 색의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비단처럼 헤엄쳤다. 해파리는 등불처럼 빛났고 해마는 작은 새떼처럼 푸른 바닷속을 날듯이 떠다녔다. 그의 머리 위, 이제는 단지 희미한 빛의 띠로만 남은 수면이 아득히 있었다. 한참을 가니 수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가 상상하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성문은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졌고 바다용들이 수문장처럼 서서 신비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의 눈앞에는 찬란한 해저 도시가 펼쳐졌다. 빛과 음악이 어우러지고 보석과 산호의 눈부신 색이 뒤섞인 세계였다. 궁전은 마치 꿈에서 깎아낸 듯 화려하고 길은 만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맑은 물이 흐르는 운하는 동화 속 도시처럼 아름다웠다. 거북이는 빛으로 가득한 거리와 해초 정원을 지나 용왕이 머무는 정전으로 그를 안내했다. 옥람전은 높고 웅장하며 둥글게 휘어진 지붕 아래에는 거대한 소라껍데기로 만든 기둥이 있고 은은한 달빛 같은 빛이 퍼지고 있었다. 대전에 들어서자 탐은 용왕을 아련했다. 용왕은 위엄 있는 남자로 머리는 하얀 파도처럼 빛났고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다. 진주로 장식된 황금 보좌에 앉은 그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탐을 맞이했다. 선한 노인장이여,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은 아무런 계산 없이 신령한 거북이를 구해주었소. 그것은 귀한 마음이요. 내가 당신을 이곳에 초대한 것은 단지 감사의 뜻만이 아니라 귀중한 선물을 드리기 위함이요. 탐이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용왕은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바닷속의 잔치는 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산호 위에 귀한 해산물들이 진열되고 진주빛 술이 반짝이며 소라 껍질로 만든 악기가 바람과 파도의 소리를 내었다. 인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웃음소리는 바다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잔치에 흥이 무르익자 용왕은 천천히 검은 쾌칠 상자를 꺼냈다. 뚜껑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은색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용왕은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릴 선물이요. 이 상자 속에는 시간이라는 드문 마법이 담겨 있어. 신성하고 강력한 힘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경고하오. 진정으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열지 마시오. 잘못된 때에 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탐은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상자를 받들며 감사의 말을 속삭였다. 연회가 끝난 뒤 그는 다시 지상으로 배웅을 받았다. 거북이는 그를 등에 태우고 바닷가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변에 올라서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바닷가에 나무들이 변해 있었고 어촌 마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초가 대신 붉은 기와 지붕 집들이 있었고 흙길은 돌길로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철로 된 커다란 기둥까지 세워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낯선 옷을 입고 이상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탐은 자신이 살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예전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서 물을 팔던 노인이 지금은 작은 찻집이 되어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깜짝 놀라 떨리는 손으로 그를 마을 사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무덤을 보았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자비로운 어부 탐을 추모하며 오래전 바다 폭풍 속에서 실종됨.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움. 그 아래에는 사망연도가 적혀 있었고 그가 실종된 지 20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은 완전히 낯설어져 있었다. 친구들, 가족, 추억 모두 사라져 있었다. 수궁에서의 시간은 불과 며칠이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수세기가 지나버린 것이다. 그는 조용히 바다 쪽으로 걸어나갔다. 손에는 용왕이 준 상자를 들고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억과 현실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두 시대, 두 세계 사이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었다. 그는 모래사장 위에 작은 불을 피우고 상자를 앞에 놓았다. 상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이 상자가 그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을까? 잃어버린 것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때 용왕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진정으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열지 마시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열든 열지 않든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호기심, 후회, 절망이 뒤섞인 채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실을 풀고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다. 모래사사장에 앉아 깜빡이는 불빛이 깊게 패인 탐 할아버지의 눈에 반사되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용왕이 준 선물로 며칠 동안 그는 감히 열어보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시간의 차가운 흐름 속에 사라져버린 지금 그 상자는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밤하늘에는 예전처럼 별빛이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속삭이며 잊혀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듯했다. 탐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은빛 비단으로 감싸인 상자는 낡았지만 여전히 이상한 빛을 발하며 마치 초대하거나 경고하는 듯했다.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 열지 말거라. 용왕의 당부가 그의 마음속에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모든 기억이 세월 속에 묻히고 모든 가족이 재로 변한 사람에게 무엇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는 낯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유령처럼 옛날을 찾아 헤매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상자의 뚜껑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자개로 장식된 무늬가 불빛에 따라 반짝이며 색이 변했다. 그의 귀에는 마치 파도 소리가 속삭인 듯했다. 오래전의 부름, 착한 아내의 웃음소리, 해변을 달리는 아이들의 발소리,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의 외침. 모든 것이 선명하고 아프게 되살아났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 방울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저 그들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은실을 풀었다. 마치 현실과 꿈을 연결하는 실을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실이 끊어지자 상자의 뚜껑이 살짝 흔들렸다. 살을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퍼졌다. 상자가 서서히 열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회색빛의 얇은 연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공중에서 소용돌이 치며 운명의 지문처럼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연기는 그의 얼굴을 스치고 수많은 계절을 본 그의 눈을 지나 서서히 그를 차가운 안개처럼 감쌌다. 탐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상자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른 손가락은 푸른 핏줄이 도드라지고 이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굽어졌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마치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시간이 그의 몸을 거슬러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얼굴을 만지며 원래 주름진 피부가 이제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더 거칠어졌음을 느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씩 빠져나가 바닷바람에 휘날리며 신비로운 연기와 섞였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귀는 점점 멀어졌다. 그의 마른 몸은 흔들리다가 서서히 차가운 모래사장에 쓰러졌다. 바닷바람이 길게 울부짖으며 안식처 없는 영혼의 절규처럼 들렸다. 그리고 오직 한 줌의 재만이 남았다. 바닷바람이 그 재를 날려보내며 공중에 흩어져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상자는 모래 위에 떨어져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고 빛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치 그 안의 힘이 운명의 사명을 완수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이제는 현대적인 해변 리조트가 된 어촌 마을의 주민들이 우연히 모래사장에서 작은 재더미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낡고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남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호기심 많은 아이 하나가 상자를 열 뻔했지만 다행히도 마을의 한 노인이 여전히 전설을 믿는 사람 이를 막았다. 그는 그것이 신성한 물건이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자는 마을 사당으로 옮겨져 유리상자 안에 보관되었고 돌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시간의 상자, 신성한 거북이를 구한 자비로운 어부의 증표, 바닷속에서 사라졌다가 시간의 그림자 속에서 돌아왔다. 그때부터 어부 할아버지에 대한 전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의와 선량함의 상징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다. 호기심,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 또는 자연의 경계를 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마을 제사 때마다 주민들은 상자를 조상 제단에 올려놓고 탐 할아버지, 가난하지만 고귀한 어부를 기리며 향을 피운다. 더 이상 아무도 상자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한 인간의 운명을 끝낸 것 또는 어쩌면 그를 절대적인 외로움에서 해방시킨 것에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다는 여전히 모래사장을 어루만지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성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밤의 파도 소리가 여전히 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생 선량하게 살았고 수중 궁전에 다녀왔으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자신이 남긴 이야기 속으로 스며든 사람의 이야기. 늙은 어부와 신령스러운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해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이야기는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슬픈 선율이며 바닷물이 속삭이듯 전하는 인생의 진리, 인간다움의 윤리, 선과 유혹 사이의 선택에 대한 값진 교훈이다. 선의가 의심받고 약속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대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이야기는 진정성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향한 따뜻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다. 늙은 어부가 거북이를 그물에서 구해줄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다. 바닷바람과 햇살로 흐릿해진 그의 눈동자 속에도 자비로운 빛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생사의 경계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작은 생명체를 그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한 인간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우연히도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용왕이 다스리는 신비로운 해저궁전이며 동시에 그의 운명이 전환되는 장소였다. 평범한 선행 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여정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기심 없는 선함은 하늘과 바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차갑고 먼 듯한 바다조차 그를 오랜 방랑 끝에 돌아온 자식처럼 따뜻이 맞이했다. 그가 받은 보상은 단지 성대한 연회나 신비로운 상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가 선한 마음에게 보내는 조용한 포옹,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숭고한 응답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고귀한 선함이라도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킬 줄 모른다면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 수궁을 떠나 돌아온 어부는 더 이상 예전의 세상과 마주할 수 없었다. 고향 어촌은 변해 있었고 가족과 이웃, 친구들 모두 사라진 뒤였다. 수궁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짧았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100년이 흐른 뒤였다. 그는 낯선 지붕들과 생소한 얼굴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발자국 없는 모래사장처럼 끝없는 외로움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한때는 단순한 선물로 보였던 그 상자는 점점 그의 호기심의 중심이 되었다. 용왕이 말했던 경고 열지 마라는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시간이 되돌아가는 방법일까? 다시 수궁으로 가는 길일까? 아니면 이 공허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일까? 그리고 어느 날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이슬처럼 가볍지만 강력한 힘을 품은 얇은 연기가 그를 감쌌다. 그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노화는 순식간에 진행되었으며 결국 그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존재했던 흔적조차 없이. 비명도 증인도 없었다. 단지 빈 상자 하나가 바닷바람 속에 남았을 뿐이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했던 한 인간도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조용히 끝나버릴 수 있다. 이것은 아프지만 진실한 교훈이다. 선함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지킬 줄 모른다면. 호기심은 본능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지혜이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계를 존중할 줄 알고 약속을 지키며 열어서는 안 되는 분은 그냥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어부의 손에 들린 상자는 현대 생활의 수많은 유혹과도 같다. 손쉽게 부자가 된다는 달콤한 말, 금지된 비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쉬운 권력. 사람들은 쉽게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더 중요한 것을 잊는다. 내면의 평화, 도덕적 가치, 그리고 양심과 맺은 약속. 만약 어부가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외로웠을지라도 마음은 평온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이었을지 모른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죄책감 없이 사는 것.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교훈을 얻는다. 선하게 살기, 만족을 알기, 약속을 지키기. 어부는 선하게 살았던 사람의 전형이었다. 약한 생명을 구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만족을 알 줄 알았다. 어촌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 세 가지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 그저 바르게 살고 멈출 줄 알며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값지다. 비록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어부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하다. 어촌에서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밝은 밤마다 들려준다. 상자는 지금 신성한 물건으로 마을에서 소중히 보관되며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선하게 살고 약속을 지켜라. 이 이야기는 이제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인간애와 책임의 상징이 되었다. 선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선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자제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세상은 달콤한 말로 가득한 SNS, 돈과 권력, 허영에 의해 흔들리는 인간성을 시험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답게 살라고 말할 뿐이다. 사랑할 줄 알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약속을 지키고 적절한 시점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늙은 어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신비한 상자와 마주하게 된다. 질문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열어야 할까이다.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선함을 믿으며 절제와 약속을 간직할 수 있다면 상자를 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세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